12월 2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까지만 해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오늘 일괄 처리할 것으로 비춰졌던 2015년 정기국회가 또 오늘 오후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반나절 만에 기존에 오늘 통과시키기로 예측이 되었던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면서 상임위 곳곳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도 여야의 텃밭인 영호남을 또 애결소위라든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지역에서는 아주 깐깐하게 챙기고 있다고도 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정말 요즘 하라는 일을 안 하고 이상한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건 일단 좀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12월 5일 2차 민중총글기 대회를 하겠다라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이 취임을 했습니다.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은 최근에 폭력 시위가 도를 넘었다면서 이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해서 불법의 악순환을 끊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황우여 부총리도 불법 폭력 집회는 용납이 안 된다. 복면 시위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은 폭력 시위자에 대해서 소요죄를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14일 도심 폭력 시위에 대해서 411명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와중에서요, 복면 논란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야권 좀 좌파 성향을 가진 언론에서 했는데요. 복면 시위를 해도 좋다가 조금 더 많고 복면 시위를 반대한다는 것은 적었습니다. 물론 그 조사한 언론의 편파 성향을 고려하고라도 우리나라 국민 중에 복면 시위를 해도 좋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지 저는 이 정말 완전히 다른 나라에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엊그제 어떤 사람은 식자우환이라고 칼럼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가이 포커스라고 1600년대에 영국의 제임스 1세의 확정에 저항해서 영국 국회의사당을 폭파하려고 한 그 가면, 영화 V4 벤데타라는 그 영화에도 나왔죠. 그래서 그 가면이 지난 5년 전입니까? 세계 금융위기 사태 때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운동에서 마치 해방자인 양 많이 쓰고 나왔고 유럽의 집회에서도 가끔씩 나옵니다만은 그거는 일종의 퍼포먼스로 잠깐 쓰는 부분이고요. 이 폭력 시위가 전개된 시점에서 그런 가면이나 복면을 쓰고 있으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많은 선진국에서도 바로 체포되어 처벌받습니다. 자, 시위대에게 복면 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고 그걸 단속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자, 경찰도요, 복면 진압을 하는데도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폭력 진압, 과잉 진압 운운하는데 경찰은 자기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수없게 시위대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진압 행위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시위대가 다쳤다고 그러면 폭력 경찰, 과잉 경찰이라고 합니다. 경찰도 억울하니까 쌍방이 복면을 쓰고 시위도 하고 진압도 하고 그런 나라로 돌아가면 어떻겠는지 복면 시위에 찬성하는 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복면 시위가 좋다면 복면 진압도 허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기 생각만 합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평화적인 시위를 하던 사람이 가끔 복면을 하나씩 썼다고 누가 처벌을 합니까? 퍼포먼스로. 예를 들어서 동물에 탈을 쓰고 했다고 그걸 진압을 합니까? 그런 시위들은 수도 없이 많았죠. 복면을 쓰고 새총을 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철제 사다리를 흔들고 불을 붙이고 이런 복면 시위대에 대해서는 체포를 해야죠. 경찰은 이 시간 이후에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근거 전담반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차벽을 훼손하거나 복면을 쓴 채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유색 물감을 뿌려 불법 행위자를 특정한 뒤 경찰관을 투입해서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또
평화 시위를 내세워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고 연자 농성을 하는 행위도 해상 경고 절차를 거쳐서 현장에서 검거하겠다. 자, 그리고 경찰은 차벽 뒤에서 물대포, 체류역 등으로 시위대를 물러나게 하는 기존에 대응해서 이제 차벽 앞으로 나와서 불법 행위자를 검거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지극히 당연한 부분입니다. 저도요, 집회나 시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가는 어떤 행사에서 경찰을 향해서 무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집회나 시위는 자기의 의견을 알리면 그만인 겁니다. 오히려 경찰이 이제서야 이렇게 불법 시위에 대해서 검거를 전담하겠다라는 것은 여태까지는 불법 시위를 방치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법이 하도 관행화되면 이제 법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도 저항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이번에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복면을 하도 쓰고 데모를 하니까 복면을 쓰고 데모하는 사람들을 강력 처벌하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복면 쓰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폭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나오길래 자기 얼굴을 감추고 집회 시위를 합니까? 이 와중에 407개 단체로 이루어졌다는 지난번에 폭력 도심 시위에 연루되지 않은 온건한 중도적, 제가 볼 때 이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407개 단체가 전농이나 백남기, 범대이 등이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마는 집회가 불어대니까 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407개 온건 단체로 이루어진 불법 시위 전력이 없는 단체가 시민사회연대회의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집회를 신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불법 시위 전력이 없으니까 법대로 집회를 허용해 줍니다. 한상규는 오늘도 조계사에서 조계사 신도회장의 사과를 받았습니다. 조계종 신도회장은 어제 한상균 위원장에게 5일 집회가 평화롭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강제 퇴거를 요구하며 신도들이 물리력을 행사한 데 대해 사과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참 그리고 조계종 신도에는 폭력 사태 이후 1일 오후 경내 안심당에서 임원진 160명이 참가하는 비상총회를 열어 6일까지 한 위원장의 은신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의 어떤 폭력 사태가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은 봤을 겁니다. 어제 오후에 민노총 관계자들이 와서 조계종을 신도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할 때 한상균 씨가 창문으로 손을 여유있게 흔들면서 고함을 지르던 모습을 봤을 겁니다. 자, 민노총 위원장쯤 되면 쪽 창문으로 이렇게 머리를 낮추고 머리를 내밀어서 고함을 지르는 게 아니라 과거에요. 정말 전두환 노태우 엄중한 시대에 집회를 하거나 데모를 주도하는 사람은 잡혀가는 부분을 맞을 것을 각오하면서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알렸습니다. 한상균 씨 한 명이 없어지면 2차 민중총궐기가 12월 5일 토요일 날 제대로 안 열립니까? 한상균 한 명이 잡혀가면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이 안 됩니까? 한상균 씨가 폭력시 전력이 있는 한상균 씨가 없어야 오히려 평화적인 집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조계종 신도에 안타깝습니다.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똑같이 나가라고 하든지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말을 꺼내지 말든지 하지 뭐라고 방에 들어갔다가 폭력 하는데 제가 신문에 난 내용으로 보면 나가라고 하다가 몸싸움이 벌어져서 개량 한복 단추가 찢어졌고 그리고 옷을 벗었다고 하는데 팬티만 남기고 베시킨 건지 벗긴 건지 벗은 건지 신도에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하세요. 참 안타까운데요. 이 와중에도 48일째 동국대 부총학생장은 목숨 걸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임이나 교수, 교직원들이 동조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신도회나 조계종 총무원장이나 화쟁위원회는 도법스님은 동국대 사태는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상균이 아주 당당해졌습니다. 407개 단체가 집회를 하고 화쟁위원회 선임들이 인해 장벽을 치고 아니
경찰이 집회 잘하는 평화롭게 하는 시위대를 먼저 와서 때리고 물대포 쏘고 체력탄 쏘옵니까? 무슨 경찰 사이에 인민의 장막을 친다고 합니까? 그리고 야당 의원들도 참여하겠답니다. 자, 전농, 민노총, 그리고 정교조, 철거민연합회 이런 어떤 단체들이 사실상 대중동원을 대부분 동원해서 하면서 이름은 407개 단체로 이름을 빌어서 집회를 하겠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올라온 각 조직의 민노총이나 전농이나 이런 어떤 조직의 조직원들을 따로 모으지를 않고 그냥 대중적으로 서울광장 앞에 흩트러 놓겠다는 겁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집회가 불어든 단체들은 각각 자기 조직원들을 규합해서 별도로 결의대회를 하고 집회에 참가할 겁니다. 자, 평화적으로 하겠다는데요. 10만 명 가까운 청중이 모였을 때 평화가 지켜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 그리고 그 앞에 중재를 하겠다고 갑자기 나타난 407개나 되는 시민사회연대회의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자, 과연 그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 집회 신고에 그렇게 호락호락 안 받아줍니다. 장소 딱 정하고요. 그 다음에 행사 진행 요원, 그러니까 질서 통제인까지 다 신고해야 되고 몇 명당 얼마씩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직원들은 거기 단체에 소속된 조직원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법을 명확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한상규는 12월 5일 집회 끝낸 다음에 유유히 그냥 영웅이 된 채 검찰로 들어가고 경찰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모든 사태는 그냥 조용히 끝나는 겁니까? 자, 지금 제가 하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권이나 진보 제야 종북 좌파들한테요. 무엇 때문에 시위를 하는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교과서 때문에 시위한다는데 교과서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요. 노동개혁, 노동계약 어떻다고 하는데 정부의 노동개혁법에 반대해서 노동계약이라고 집회를 한다는데 뭐가 계약이고 어떻게 해야 저하기들이 원하는 개혁인지 하나도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남아있는 것은 조계사와 한상균, 폭력집회, 물대포, 과잉진압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자, 뭘 어쩌고 이 짓을 한 겁니까? 저는요, 이제 법이 법대로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도 이야기를 했고 검찰총장도 이야기했고 경찰청장도 이야기했으니까요. 저렇게 법을 어기는 사람을 나무랄 게 아니라 법을 집행해야 될 사람이 제대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오늘날 이런 사태를 낳은 책임도 있는 겁니다. 12월 5일 집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겠습니다.